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15년 4월 3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4월 3주차는 18일 금요일 성금요일 휴장으로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 제한 소식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하방 압력을 맞았지만 트럼프의 파월 해임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덤덤한 모습을 보이는 등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최악의 시간은 지났다는 월가의 일부 전망도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 조금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에 펭수의 학교가자 시즌2 중학교 편 미공개 영상 첫 번째 전해드렸습니다. 또이비와 펭수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입학식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드렸고요. 지난주 일요일이죠.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쇼츠로 매일 해당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널K 글로벌에서는 지난 수요일에 2025년 하반기 빅7을 대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제가 시사저널 2에서 주최한 투자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약 1시간가량 분량이 되는데요. 저희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채널K에서는 지난 4월 18일 금요일에 트렌드 코드 공유 경제편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7일과 19일에 쇼츠로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 키움 영웅전 채널에서는 지난 금요일 3월 정규전 우승자에 대한 매매 타점 리뷰 소개해드렸으니까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3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에서 전해드렸던 주요 이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록3 베타로 전해드렸던 이미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을 같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트럼프 풋, 파월 풋을 기대하는 양상을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미나이로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성금요일을 앞두고 증시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이미지를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그림을 그려준 건 역시 챗GPT인데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내용을 전함으로써 파월 풋을 보여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면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풋이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끼쳐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풋도 없었고 파월 풋도 없었지만요.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6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62% 하락했고요. S&P 500도 1.5%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가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다우가 8%, 나스닥이 15%, S&P 500이 10%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15% 넘게 하락 중이죠. 이와 함께 나스닥 100은 2.32%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도 3.97% 크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연간 기준으로 13%대, 반도체 지수는 23%대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주간 썸네일로 시장 동향 살펴보죠. 4월 3주차 주간 전망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연준이 과연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사항을 적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월요일 시장에서는 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이유는 지지난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면제를 언급한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는 면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유보 수준으로 봐야 하겠죠. 전반적으로 장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름폭이 좀 적었습니다. 나스닥이 0.64%, 다우가 0.78%, S&P 500이 0.79% 등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 흐름은 보였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 시장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동차 업체들의 상승 흐름은 조금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협상에 나서라고 언급하는 등 조금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마감 이후에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유는 H20 중국 수출 제한 소식으로 인해서 장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정규 시장은 나쁘지 않았지만 약보합세 정도로 마감했지만 마감 이후에 지수 선물이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일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했고 S&P 500이 2.2%대, 다우가 1.7%대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은 1%대의 하락세로 조금 그나마 하락세가 좀 덜 했는데요.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따른 소비가 좀 앞당겨져서 이루어졌다는 평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특히 빅7은 일제히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시적이다 보고 있고요. 견조한 경제 상황에서 금리는 조금 더 유지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대했던 연준 풋이 나타나지 않자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은 금요일에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을 앞둔 가운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방영을 받았습니다만 하락세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가 1.3% 넘게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급락으로 인한 것이고요. 나스닥은 0.13% 하락했고 S&P 500은 0.13% 상승하면서 보합선에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러셀 2000은 0.92%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장 막판에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휴장했습니다. 증시와 섹터 현황 정리 다시 한번 하죠. 성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월가의 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데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데요. 또 반면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특정 물품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를 발표한 이후 면제다,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발표로 인해서 시장은 일부 관망 흐름을 나타냈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와 주요 지수의 하락이 나타났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이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 그리고 파월 해임을 위협했습니다만 시장은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경우는 8개가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는 하락했지만 섹터나 종목에 있어서는 상승한 것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5개 섹터는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에너지가 5.8%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부동산이 5.21%, 소재가 3.3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2.18%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87%, IT가 1.19% 하락했죠. 연간 기준으로는 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개 섹터만이 상승 중인데요. 필수 소비재가 5.76% 상승 중인 가운데
전기 소비재는 20% 가까이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4월 3주차 주요 이벤트와 실적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와 반독점 소송, 그리고 어닝 시즌 본격화로 정리가 가능할 텐데요. 3월 소매 판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관세 발효에 따른 가격 인상에 대비하는 소비 형태를 보였고요. 연방거래위원회와 메타플랫폼스 간의 반독점 소송이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메타플랫폼스가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 어닝 시즌 1주차를 맞아서 다우 4개를 포함해서 S&P 500 30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금융이 1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산업재가 4개, 헬스케어가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개 등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호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6% 가까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마감 이후에 $1,000를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간 기준으로 4%대, 존슨앤존슨이 3.78% 상승했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25%가량 급락한 가운데 ASML 홀딩스가 4%대, TSMC도 3%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7 시가총액도 살펴보죠. 애플이 3조 달러를 조금 하회하고 있네요. 2조 9,590억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7,34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4,76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1조 8,543억 달러와 1조 8,310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1조 6,410억 달러, 메타플랫폼스 1조 2,70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180억 달러를 기록해서 8개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브로드컴이 8,000억 달러대, TSMC도 7,870억 달러, 테슬라가 7,763억 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라이릴리와 월마트, JP모건 체이스가 그 뒤를 잇고 있네요. S&P 500 기준으로 주간 히트맵 살펴보면 일단 핀비지에서 제공하는 주간 맵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5거래일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빅7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애플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림상으로는 애플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애플이 0.55%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대 하락세, 엔비디아가 8%대, 아마존이 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3.8%대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7.7%, 테슬라는 4.3%의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이들 종목 모두 하락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 일라이릴리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존슨앤존슨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일라이릴리가 14.68%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목요일에 발표된 임상실험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때문입니다. 현재 경구용 비만 및 당뇨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데요. 임상 3상 실험 결과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승인 요청을 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9.75%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초부터 크게 하락한 가운데 계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유가가 크게 반등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였죠. 대표적으로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7%대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한 달 동안은 22%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기준
주간 하위 세계 종목 하나 살펴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4.25% 크게 하락했고 10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요. 보험업종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동종업체 인수 소식에 글로벌 페이먼츠도 18%대 하락했는데요. 인수 규모도 규모지만 인수하는 업체의 주식을 2개 업체가 나눠 들고 있어요. 이걸 모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수 기간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인수 가격도 242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가 크게 반영됐습니다. 18%대 하락했고요.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산업재 업체인 스냅온도 9%대 크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부분별 ETF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영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U가 6.6%대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가 6.1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8.64%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준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업자사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전주와 동일하게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이 가장 큰 순매수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좋지 않았죠. 주간 기준으로 10%대 하락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55% 급락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주 대비 1계단 그리고 14계단 순이 올라섰는데 주가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테슬라 4%대, 엔비디아 8%대 하락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일요일도 포함이죠?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숙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뉴욕 증시 주간 전망 그리고 이슈픽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라이브로 뵙죠. 고맙습니다.